다시 할게요. 1문단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데이비스의 얘기는 세 개가 아니라 지식이지, 지식.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세 가지가 있다. 자기, 그리고 외부 세계, 그리고 타인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이 세 가지 경험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야? 몰랐는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 이거의 반대말 선생님 써놨지, 얘들아? 네. 선험적 지식? 응. 자기 마음은 근데 경험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그거는 은지만 따라와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 이건 토론의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할게요. 우선 자기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근데 이게 은지의 말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 왜? 자기의 마음이 듣고 이걸 경험해봐야 아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그치? 네네. 네. 잘 자제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인문지문은 얘들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 자, 보자.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야? 내가 느끼는 내 마음과 감정이니까 확실한 거지. 근데 반면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내 감각에 의존해야 돼. 그러니까 외부 세계라는 거는요, 감각이라는 거 내가 보고 듣고 느껴야 알 수 있는 게 외부 세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나 자신은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내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구분이 편하겠죠.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의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 때문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느껴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야? 이거 되게 확실하다는 거야. 하지만 외부 세계를 내 감각으로 지각했을 때는 변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한다는 거였어? 자기 감각에 의존해서 인지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왜 우리 그렇잖아. 자기가 본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봤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100% 맞다라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네가 되게 EBS에서 유명한 실험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보이는 거에 크게 의존하는지. 어떤 여자가 길 가던 남자한테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어떻게 가냐고 물어. 근데 어떤 막 공사장 그 인부들이 큰 판을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 이게 질문하는 사이. 그 사이에 그 판에 여자가 숨어가고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 지도를 보던 이 시민은 하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얘기해. 방금 전에 분명히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감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좀 동떨어지는 게 나도 좀 자제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인문지문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얘들아,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이게 인문지문할 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좀 이렇게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괜히 니네 헷갈리게 씨. 자, 어쨌든 외부 세계는 내 감각 기관에 의존해서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아. 내 감각 기관에 의존해. 그래서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마련이야. 외부 세계니까 내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이유는 이러한 지식이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마음, 이제 세 번째로 가네요.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직접적이지가 않다. 만약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곧 그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 역시 불확실성으로 지닌다.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나는 좋은데 쟤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타인의 마음을 알려면 타인을 관찰해야만 알 수 있겠죠? 은지야?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이와 달리라는 말이 있었니? 네. 이와 달리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도 되겠지,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 이와 달리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얘기가 대상이나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에 대한 이에 달리라고만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노란색,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 거는 내 거니까 불확실해, 확실해? 확실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세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거에는 의존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는 의존해야 돼? 내가 직접 감각으로 느껴야 되니까 내 감각에는 의존해요. 하지만 이게 대상이나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와 달리 파란색은 전혀 직접적이지 않다. 왜?
그 사람이 느끼는 거 나랑은 다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문단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 5번을 풀릴 수가 있는데 얘들아 문제 5번 한번 빨리 넘어가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보자. 나는 공유, 이거 얘들, 요거 얘를,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예를 통해서 방금 읽은 부분을 바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나는 공휴일인 오늘 동생과 함께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하늘은 외부색이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나는 공원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뭐야? 자기 마음. 그리고 동생의 표정을 살피는 건 뭐야?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앞에 봐봐. 우리 본문은요 1, 2, 3 요 순서로 나왔잖아,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서 알지. 보통 이런 보기 텍스트 나오면은 이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 어떻게 해놨어? 바꿔놨어. 요게 되게 별거 아닌데도 있잖아. 나는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잡아먹는다고 생각했거든?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읽지 말고 여기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보자.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봐봐. 어때? 이러면 은지가 궁금한 것도 좀 해결될 수 있겠는데? 외부는 자기 감각에 의존한다는 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타인은 자기 감각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런 말은 있었지. 타인을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지? 그러니까 살펴본다라는 게 내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뺍니다. 니은은 뭐였어? 자기는 의존을 해, 안 해? 감각에 의존 안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니은만 X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상대적으로 확실성.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진 않았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나머지 두 개를요,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거에는 좀 확실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요거. 외부나 자기는 추가적인 거 필요 없지. 근데 디귿은 타인까지 살펴야 된다.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타인 거 알아내는 게 더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다, 얘들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이거는 뭐 본문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이것도 나와 있었으니까 굳이 읽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읽어버리니까 아마 1문단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문단 가자.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을 우선시하며, 얘들아 뭘 제일 우선시했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을 우선시했고 그 관계를 설명해 왔다. 이는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의 직접성 그리고 상대적인 확실성. 나오네. 확실하다고. 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나오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을 그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도출했다. 또 물론 세 종류의 경험적인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이 나왔어요, 얘들아? 자, A 학자들을 볼까요? A 학자는요, 요거에 지금 순위를 좀 매겼지, 그치? 뭐가 1순위? 자기가 1순위. 그 다음 누가 꼴찌였어? 타인이 꼴찌였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자, 갑시다. 근데 왜 이게 유일한 접근이 아닌 거야? 또 B, 다른 학자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이들은요,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기초적으로 간주했고, 그게 이게 제일 먼저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두 종류의 지식을 그것과 관련 짓거나 혹은 그것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B는요, 누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외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 누구? 이거에서는 이제 순위를 두진 않았지, 그치?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환원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B 끝났고, 3번 데이비가 나오네. 데이로 갑시다. 데이는요, 데카르트에서 현재 이르는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봤다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A와 B의 공통점을 우리가 이렇게 뽑으면 좋을 것 같아. A든 B든 누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얘를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A와 B를 기존의 철학적인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데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니네 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요거 이해하고 읽으면 또 재진술이거든? 봐봐, 다시 읽어볼게요. 괄호 부분부터. 데카르트에서 현재 이르는 철학의 역사 속, 그러니까 뭐야, 기존 학자들 A, B를 말하는 거야. 모두 뭐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지만 타인은 잘 챙겨주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러한 접근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봤고, 삼각 측량 논증. 얘들아, 그냥 삼각이라고만 하자. 삼각. 어렵네. 자, 삼각 논증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경험적인 지식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했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봐봐. 아니, A와 B는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었어. 좀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면 얘를 누구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존의 학자들이라고 얘기하고 C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박까지는 아니지만, 반박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반박이라고 합시다. 반박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 세계에 대해서 니네처럼 이런 거 말고 다른 모양을 보여줄게. 그게 이제 삼각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자, 계속 해볼게요.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는 이 문단 읽었고요. 자, 우리 6번째 문제가 다 풀린다고 써놨네, 얘들아. 6번 문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얘들아. 6번 문제는 지금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풀이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단. 삼각 논증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와 타인이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얘네 지금 얘기 정리해주네. C로 갑시다. C 빨간색. 얘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야. 누구와 누구? 자기와. 자기부터 쓸 거야. 자기와 타인이 뭐 한대? 상호작용을 한대. 뒤에 읽어보면 얘네 둘의 상호작용은 언어로 한다, 얘들아. 알겠지? 뒤에 나와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와 타인이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과 삼중으로 얘들아,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뭘 공유하고 있대? 외부 세계를 또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삼각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기존의 A와 B와는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자, 계속 읽어볼게요. 대인은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 반응과 타인의 반응을 이은 두 선의 교차점에서 그 반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나 사건이 고정되는 것으로 보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봐. 마침 내가 이렇게 찍어놨지, 그치? 얘네 둘 사이를 잇는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는요, 대상이나 사건이 고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자기와 타인의 마음의 공통 원인이라고 했다. 얘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대상이 고정되고, 그 고정되어 있는 대상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의 공통적인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다 여기다 쓰는 거야, 일단은. 이게 뭐다? 둘의 공통된 원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단어 수집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런데 두 선의 교차점에서 공통 원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타인이 각자 자신의 반응의 원인을 상대방의 반응 원인과 서로 같은 것으로 얘들아, 같은 것으로 여긴다?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공통이라는 말을 또 썼잖아. 그치? 서로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동시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적인 소통이다 라고 얘기하네. 얘들아, 공통 원인과 또 공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라고 나왔어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라고 나왔네, 얘들아. 그치? 얘네 둘 사이에 외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합니다. 대인은요, 자기와 타인이 언어적인 의사소통, 얘들아, 뭐야? 3문단 너무 예쁜 문단 아니야? 3문단 첫 번째 문장이랑 3문단 마지막 문장이랑 어때요? 같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지금. 봐봐. 대인은요, 자기와 타인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이해 못했을까봐 쫙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나서 그래도 이해 못했을까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언어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라고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문단으로 갈게요.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정리해줘요, 3문단을. 이렇게 자기와 타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반응의 공통 원인이 되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을 각각의 꼭지점으로 연결하는 삼중 상호작용을 통해, 꼭지점으로 연결해야 돼, 이렇게. 그치, 삼중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의의 삼각 측략 논증이다. 아, 얘들아, 이걸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된대? 우리의 사고가 형성이 된대요.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주관성과 타인의 주관성, 그리고 이게 언어적인 소통에 의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상호 주관성은 외부 세계의 객관성과 더불어, 똑같은 말이네. 또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뭐? 객관성이라며. 그다음에 자기는 뭐래? 주관성이래. 얘도 뭐래? 주관이래. 그러니까 얘네는 상호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른 거야?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니? 둘 다 주관성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밑줄 읽을게요. 이러한 상호 주관성은 외부 세계의 객관성과 더불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얘는 우위 관계를 두지 않았네. 그지? 만약 자기가, 예를 또 드네요. 만약 자기가 외부 세계에 관해서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 또한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사고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 왜? 얘네는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니까요. 타인의 사고를 가늠하는 것은 자기가 그들과 같은 세계를 살면서 그것의 특징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많은 반응을 공유할 것. 여기 애들 다 있는 단어지 지금. 이 안에. 그치?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대의의 삼각 논증에 따를 때 전통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여겼던 이 세 가지 종류의 지식, 즉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겠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과 타인 마음에 관한 지식, 그리고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삼각대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 삼각형, 그치? 마지막에는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임팩트 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잘 봐.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바로 또 완성시키려면 몇 번 문제를 보면 되냐면 7번 문제를 보면 돼요, 얘들아. 7번 문제 바로 갑시다. 삼각 논증에 따라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아기와 함께 있던 아빠가 식탁 위에 있던 초콜릿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했다. 물론 언어적인 부분은 했네, 그치? 근데 아기가 초콜릿을 바라보지만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린다까지 보면은요, 얘들아,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자, 점차 아기가 초콜릿처럼 들리는 말을 하자 아빠는 그 아기에게 초콜릿을 집어다 줬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 과정이 반복되고요. 어느 날 아빠가 초콜릿을 말하기 전에 아기가 먼저 초콜릿이라고 말하고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에게 초콜릿을 줬어요. 둘엔 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느 한쪽이 꼭 자기고 어느 한쪽을 타인이라고 두면 안 돼, 얘들아. 아기 입장에선 자기고 아빠가 타인인 거지. 그치? 또 아빠 입장에서 그 반대일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그것만 좀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틀린 거 정답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5번 가겠습니다. 아빠가 초콜릿을 가리키면 아기에게 처음으로, 아까 처음이 뭐였어? 뾰족가루한 부분이었지. 그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봐봐. 공통된 원인이 일어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뭔지 알겠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그래도 얘는 머리가 좀 덜 아프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맞춰볼게요. 승태야 눌러주세요.